천을 귀인이 두르는 해, 천을 귀인이 두르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주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최근 슈가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화제 인물 양준일님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관리자님께서 얼마 전에 JTBC에 방영한 양준일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울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참 좋고 재능도 많은데 순위와 인기에만 치중된 한국의 가요계에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하네요.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에 다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위키에서요, 양준일님의 프로필을 봤는데요, 개신교시더라고요. 혹시 양준일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주 명리학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일종의 통계학, 동양 철학으로만 봐주시고 오해와 편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관리자님의 팬심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양준일님께서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양준일님의 사주 테라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양준일님의 운세와 사주를 분석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2020년 양준일님의 운세를 한 번 더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양준일님은 베트남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1969년 8월 19일. 나무위키를 보니까 오전 9시에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는 진시로 잡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2세입니다. 기유생, 닭띠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거 뒤동갑이네요. 그 다음에 임신월에 태어났고 태어난 날은 병인일입니다. 시는 임진시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면은요, 일단은 이 사주를 볼 때 이 병이라는 글자를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병이 불이잖아요. 불. 활활 타는 태양과 같은 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직업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조명받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병일주들이 방송, 영화, 언론, 출판, 문화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속성은요, 이게 감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솔직 담백하고 거짓말을 할 줄 못해요.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다 써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또 불이라는 글자는 기억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양준일님은 아마 기억력이 상당히 뛰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인이라는 일주를 해석을 해보면은요, 즉 양준일님의 성향을 보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글자가 이 인이라는 글자는 화의 장생지라고 합니다. 장생이라는 뜻은요,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생겨난다. 즉 인이라는 글자는 이 초록색 목이지만 이 자리는 불이 샘솟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병은 불인데 밑에 장작을 놓고 있는 거죠. 얼마나 활활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인일주는 일단 기본적인 성향은 솔직, 담백, 또 예의가 바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른바 이제 사주에 이 십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십신으로 볼 때 이 인이라는 글자는 편인이라는 글자입니다. 편인. 편인이라는 것은 기울 편자에다가 도장인자인데요. 인이라는 글자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을 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편인은 기울 편자죠. 근데 이 편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성은요, 대체로 어떤 속성이 있냐면 직업군에 있어서 예체능 계통이 되게 많습니다. 음악, 미술, 스포츠, 아트 또는 어떤 특수한 기술, 전문직이죠. 이런 쪽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편인성은요, 호불호가 되게 강해요. 호불호가 강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주 잘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성공하는 거죠. 양준일님은 결국은 이분은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니까요. 이 병인이라는 일주인데 이 월이 임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월주, 태어난 달은 이거는 부모 궁, 부모 형제 궁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인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가 서로 충하고요. 병이라는 글자하고 임이라는 글자가 서로 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천극지충이라고 그래요. 천간, 위에 있는 글자도 부딪히고 밑에 있는 글자도 부딪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부딪히겠냐면 수국화, 금국목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는 대체로 보니까요. 부모님하고 일찍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인과 신이라는 글자는요. 이거 역마살 지살이라고 그럽니다. 역마지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자리에 머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죠. 제가 나무위키에서 보니까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홍콩, 일본, 한국에서 좀 사셨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해서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 재미교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역시 이 인신이라는 이런 역마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정착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기운이 있는 게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임이라는 글자가 이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식이 신금을 깔아놓고 진이라는 글자를 깔아놨는데 이 신은 이거는 수의 장생지입니다. 이 인은 화의 장생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생지를 밑으로 깔아놓은 그 기운은요 이제 사주용어로 뿌리가 있다고 그러죠. 뿌리가 있어서 그 기운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합니다. 양준일님의 아들도 상당히 이 기질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좋은 의미의 기질이죠. 네. 본인도 그렇습니다만 아들도 그런 성향이 비슷한 게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수잖아요. 현재 직업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학원 영어 강사도 좀 하셨고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볼 때는요. 요 기라는 글자가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이라는 에너지는 말을 쓰는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관을 직업으로 쓰는 사람은 뭐를 가르친다든가 강의, 상담, 컨설팅 또는 가수도 포함됩니다. 가수, 아나운서 이런 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이 상관은 이 사주에 신하고 유가 재거든요. 돈. 그래서 상관생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목소리로 돈을 버는 사주다. 이렇게 돼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흐름이 그래도 괜찮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나중에 자식을 위해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가족에 대해서 그런 사랑은 아주 대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대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운은 10년마다 오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양준일님의 경우는 4살 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4살. 그러니까 4살, 14살, 24살, 34살 이렇게 변한 거죠. 현재 52세니까 44세에서 54세까지는 정묘 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은 너무 어렸을 때 거는 보지 말고요. 14살에서 23살 이 운을 보니까 일단 이 오라는 기운이 들어오면은요, 이 신하고 인하고 신이란 두 글자가 역마지살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은 변화, 변동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24살 기사대운을 한번 볼게요. 이게 공교롭게 24살이 1992년입니다. 그런데 양준일님이 1992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이 은퇴를 2002년 정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수로서 활동을 한 게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4살 기사대운 이 기간에 가수 활동을 한 거죠. 상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기사대운에 가수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속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하차를 한 셈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랬을까, 이 운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운입니다. 이 24살 운이. 이 기사의 사라는 글자와 사주에 있는 인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 세 개가 만나면 이거를 인사신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삼형. 그러면 사주에 이런 삼형살이 들어올 때는요, 뭔가 잘 안 풀립니다. 갈등, 어떤 그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움, 이제 주변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을 대표적인 표현을 쓰는데 뭐 소속사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이운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사진 삼형살이 가수로서 활동할 시기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있는 34살 무진운은요, 말 그대로 식신운입니다. 이런 운은 일단 운 자체는 뭐 나쁜 운은 아닙니다만은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 운은 아니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뭐 이런 거를 하는 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준일 님이 다시 이 연예계 가수 생활로 컴백되어 온 게 2019년 12월 6일이었어요. 방송에 나간 날이요. 맞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간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슈거맨에 출연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2월 6일은요. 12월 이 사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기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12월은 12월 7일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12월 6일은 11월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력 기준으로. 그러면 결국은 11월 6일은 신해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9년이 기해년입니다. 이 해가, 돼지가 두 마리가 있네요. 2019년이 돼지. 12월 6일은 월은 신해월. 근데 이 해라는 글자는 병일주한테는 천을귀인이라고 합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에서 들어올 때는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양준일님의 가수적인 그러한 그 재능을 우리가 이름을 대면은 많이 아는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노사연 씨, 이런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슈가맨에 출연을 시킴으로써 인생이 이제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사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게 해필이면은 천을귀인이 두르는 해, 천을귀인이 두르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이런 운이 들어옴으로써 본인의 운이 이렇게 좋아지게 바뀌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슈가맨에 출연하고 나서부터 아주 폭발적인 팬들의 그 결집, 지원.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팬들의 요청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올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경이라는 글자는 편재, 돈을 의미하고요. 자라는 글자는 정환을 의미하는데 이런 운은 돈과 명예가 있는 해라고 합니다. 즉 이름을 알리고 돈도 버는 해. 이제 양준일님의 이 가수로서의 새로운 시작, 이런 계기가 되는 해가 올해가 아니겠느냐. 내년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뒤 두 해의 운 흐름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돈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운이 54세의 운인데요. 글자를 보면 본인 글자하고 병인하고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병인이라는 글자가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의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54세 운이 병인 대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탤런트적인 재능을 꽃을 피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게 54대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64세 운은요, 을축대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수상관이라는 운은, 인수는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거고요. 상관은 그걸 말로 푸는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는 가수는 물론이고요. 또는 무슨 강의를 한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말로 하는 일로서는 가장 좋은 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가수로서 인기를 얻었고,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양준일 님이기 때문에 64세 운에서도 사실 가수가 아니더라도요, 이 운에서는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요. 영어 강사를 했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파격적인 어떤 강의법이라서 오히려 이 적응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강의법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고 그 곽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소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이 병인이라는 글자가요. 화의 장생지를 깔고 있는 글자는 출판 문화의 소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병인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책도 쓰시거든요. 실제로 출판을 했는데 그 베스트셀러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 글자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가 고스란히 다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54, 64 이운에도 다 적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준일님의 사주 테라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을 보면은요, 이 사주는 건강 체질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요 인이라는 글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는 엄마입니다. 모친. 엄마의 도움이 있는 사주죠. 근데 그 외에는 도와주는 게 없고 다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체력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평소에 이 건강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어느 부분이 안 좋냐면요. 간, 담, 소화기관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술을 좀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과음, 과식 이런 거는 건강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잘 맞는 색깔은 여기 얘기했던 붉은색과 초록색 또는 초록색은 파란색으로도 보거든요. 이런 색깔이 본인한테는 어울리는 색깔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이 양준일님 같은 이런 사주분들은 워낙 솔직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화법도 직설적인 화법입니다. 그 대신에 뒤끝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말하고 터뜨리는 거지 꽁 해서 가지고 가고 마음에 품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말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가끔은 있어요. 막 말을 해버리니까요. 패를 감추고 딱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다 말을 해서 다 까놓다 보면은 이게 방어할 게 없어지는 수가 있죠. 그렇게 삼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도 다 그렇게 자기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솔직한데 상대방은 안 그래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격이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거죠.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이 대중문화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의 어떤 특성, 이런 여건을 무시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주로 양준일님의 기본적인 이 사주와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0년의 세부적인 운세풀이,
2021년까지 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준일님 촬영을 준비하면서요, 대한민국의 이 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양준일님의 그 밝은 기운, 그 기운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양준일님의 그 기운을 받아서 제 전문 분야인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